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상군 박춘관이 지난번에 종묘 하향 대제의 헌관 예차에 뽑혀 서계를 받은 후 청제로 들어가지 않고 제멋대로 남양 땅 시골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열에 있는 몸으로 말미도 받지 않았으며 또 제관에 차임된 몸으로 멋대로 나갔으니 기탄 없이 방자하여 국법을 무시한 죄가 큽니다. 파직을 명하셨사니 답하기를 박춘관을 측어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상이 이르기를 시사가 위급하고 이변이 비상하니 사람과 가축이 벼락에 맞아 죽은 변이 있었다. 각각 자기 생각을 진술하라 하고 하니 이의 조신이 가지고 온 자문에 회답하는 일을 속히 처리하라 하니 탁진관 윤선각이 아뢰기를 대사는 조신의 자문은 곧 통신에 관한 일이다. 지난달 초에 보인다. 수상이 들어올 때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수상이 들어왔으니 더불어 상의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의노는 어떠한가? 하니 선각은 아뢰기를 지금은 국사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의리로 말하면 어찌 통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세로 말하면 결코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견제하는 한 가지 일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 일변 가긍합니다. 반복해 생각할 때 책사가 해를 넘기면서 왕래하였는데도 동사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였으니 정모에 할일 수 없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묘당의 의논이 모두 통신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 품신하지 않고 보내는가? 하니 선각이 아뢰기를 만약 중국에 품신하여 그 회답을 기다리려면 여러 날이 지체되어 저기 필시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임시 변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늘에 사무치는 큰 원수를 능히 토벌하지 못하고 끝내 이처럼 구차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밑에 있는 신료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사세가 급박하니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내는 건 보낼 수 있지만 이미 보낸 후에 혹시 따르기 어려운 요청으로 우리에게 요구해 오면서 병의로 위협하고 배언으로 공갈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니 선각이 아뢰기를 신들도 역시 이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외인이 중국 사신을 인질로 보고 있으니 그 패만한 행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축하고 조종하는 것이 모두 저들에게 있으니 만약 책사가 귀국한 후 다시 석권해 오면 의리로 쟁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나라를 돕는다면 필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논한다. 하늘에 책명하는 것은 오직 하늘과 그 덕이 같은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다. 돌아보건대 지금 인사에 하나도 볼만한 것이 없는데 어찌 감히 하늘이 돕기를 기대하겠는가? 아마도 불가할 것 같다 하고 참찬간 윤단무는 아뢰기를 의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거니와 이해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이와 같이 치욕적인 일을 하니 어찌 일이 성취되겠습니까? 만약 이익이 없다면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조적의 오고 감히 한 사람의 배신에 관계된 적이 있었던 것을 모르십니까?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태묘의 친제는 예의에 의당 봉행해야 하는데 주상께서 지나치게 편소문하여 죄인으로 자차기까지 하시니 이는 대개 회가의 성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으면 의당 조종의 열성 앞에 나아가 사과해야 합니다. 어찌 스스로 조종을 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한번
친제의식을 거행하신다면 하늘에 있는 영혼이 또한 반드시 감격할 것이며 오늘의 신민도 흡족한 마음으로 경할 것입니다. 비유컨대 자식된 자가 불처하여 온 집이 소실되고 부자가 각각 흩어지게 될 일이 있었을 경우 그 이튿날 스스로 어버이를 끊고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사죄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매우 가깝고 절실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하여 이처럼 아래입니다 하고 김홍민은 아래기를 옛부터 상란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성상께서 한결같이 자평하며 알묘의 예를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계시니 지금 사람들은 무엇라고 하겠으며 후세 사람들은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조정의 오르내리는 홀령이 하늘과 서로 합치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뇌진의 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들이 부모에게 죄를 지면 부모는 반드시 노하는 법인데 어찌 술잔을 들어 미사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나로 하여금 묘문 밖에서 사죄하게 하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상각이 아래기를 문 밖에서 사죄하고 묘정에 들어가 행례하는 것이 또한 불가함이 없습니다 하고 단문은 아래기를 선각이 묘문에서라도 행하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마는 주상께서 워낙 거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니 역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3일 기현 세 번째 기사 종묘 수조 도감이 하려었다. 정전 뒤뜰의 흉적이 흙을 채운 것을 이 어제 비로소 수리하다가 상목주 1위를 흙 속에서 발견하였는데 주실은 썩어 파손되었으며 좌식 및 교이도 조각조각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상목주 1위를 발견하였는데 역시 모두 썩었습니다. 곧 종묘서 관원으로 하여금 전일에 발견한 상목주와 함께 제실 근처에 남아있는 방에다가 봉안케 하였으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3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가 영의정 유성룡 해원 부원건 윤두수 좌이정 김영남 지중추부사 정탁 대사원 이기 동지중 추부사 윤선가 노직 참찬관 정숙하 교리 권형 스찬 조정립 등을 인견하고 요동에서 보내온 자문 한 통을 내보이면서 이르기를 도사가 보낸 자문을 우리의 도리에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10만 군사가 강을 건넌다는 말은 필시 미리 큰 소리 치는 것이니 어찌 그렇게 쉽게 병사를 내보내겠는가? 대개 중국에서는 봉사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정사가 외형을 탈출한 후 외인이 변동한다는 말은 없었으나 한편으로 미리 병량을 청구하여 조치함이 어떠하겠는가? 중국의 여인은 역시 일치하지 않아 반드시 우리나라의 말을 기다린 후에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사정을 다 말한 뒤에 결정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구성이 갔을 때 또한 다 진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회를 잃어 점점 지연이 되게 하였으니 모든 일은 반드시 다 말하여 숨김이 없어야 한다. 비유컨대 마침 사신이 밖에 있으면서 매사를 조정에 통보한 연후에야 조정이 거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품신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이 할 일이다. 손경락한테는 의당 속기 자문을 보낼 것이며 주문은 주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아니 성령이 아뢰기를 애당초 적정을 치보함이 마땅할 것 같았으나 그일에는 변보가 별로 긴급하지 않고 부사 16격의 일도 모두 순조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문을 보내면 상사에 미안할 것 같고 적정이 불측하여 후환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중지하였습니다. 10만의 군사는 실로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인데 헛소문이 반드시 먼저 저들 적에게 들어갈 것이니 이는 한갓 화만 부를 뿐 별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0만 군사가 강을 건넌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진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미리 큰 소리 친 것일 뿐이라면 지금 이 자문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중국이 출병할 때는 모든 일을 비밀리 하여 반드시 그 나라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한다. 양상간이 가지고 온 자문 역시 헛소문이다. 저기 만약 먼저 알았다면 그 험세와 요해처를 점거하였을 것이니 우리나라는 방어할 계책이 없을 것이다. 또 신무령, 동충의 무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만약 상사가 무엇 때문에 외영을 탈출하였는가 하는 일을 엄밀히 탐문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송 군문이 상사가 외영을 탈출하였다는 기별을 두고 우리나라가 필시 경동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시키려는 것일 뿐입니다. 10만의 병사가 강을 건넌다는 말은 아마도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나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적세가 날뛰게 되면 혹시 나올 수도 있다. 자문 속에 먼저 외증이 반측하는 이유를 말하고 다음은 중국군과 함께 협력한다는 말을 하면서 군사와 양식을 곧바로 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상룡이 아뢰기를 바로 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장이 이미 나왔는데 달리 약속을 어긴 일이 없고 또 봉사를 중국이 이미 허락하였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동병하면 이는 그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의 형세로 보면 저기 곧바로 명사를 받아 맞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뒤에 비록 동면의 환란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별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으니 우리의 도리에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계책은 먼저 요동의 자문을 보내고 주문 역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문과 자문을 같은 뜻으로 할 것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자문과 주문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적을 토벌하고야 말겠다 하는 것은 밤낮으로 고심하면서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다. 그러나 병력이 미치지 못하니 이것이 염려되는 일이다. 중국에서 다방면으로 구제해주고 특별히 책사까지 파견하였으니 그 은혜는 만극하다. 그러나 적의 정세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군사와 양식을 조금 미리 조처해 놓지 않을 수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다. 중국에서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급변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여 곧바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대개 적은 교활하여 믿을 수가 없고 봉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이 허락지 않는 것인가 외인이 따르지 않는 것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외인이 별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사가 갑자기 탈출하였으니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부사로 상사를 삼고 다시 다른 사람을 부사로 삼으면 혹 책봉할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일본 역시 중국의 처리를 기다려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조처는 이와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관백과 행장은 그 뜻이 같지 않으니 봉사는 기필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두수는 아뢰기를 봉사가 비록 구차하다고 하나 중국은 반드시 이루고자 합니다. 하고 응함은 아뢰기를 부사가 이미 저들 속에 있으니 중국이 비록 억지로 부르려 하여도 적은 필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성령과 더불어 중국이 특별히 다른 사신을 보내지 말고 부사로 그냥 상사를 삼아 용절 등의 물건을 보내서 강화를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아니면 군사를 징벌하고 군량을 운반하여 내보내는 것도 역시 마땅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이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합치되지 않습니다. 석상사가 비록 힘써 강화를 성취하려 하나 상사가 이미 외영에서 나왔는데 권세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뒤이어 부사를 모함한다면 우리나라는 끝내 중국의 호감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먼저 자문을 보내 강화를 청해야 합니다. 끝내 중국 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네 생각에는 온갖 사정을 숨김없이 지근하면 중국이 비록 불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옳을 것으로 본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말이 중하다고 할 만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세로 보면 적이 비록 동병한다는 소식은 없지만 반복 무상하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바삐 자문을 보내 동봉을 청하는 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이 발생한 후에는 비록 중국에 살려주기를 구하려 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와 양식을 곧바로 청구하여 미리 조처하는 방책도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송경락의 자문을 보니 기회를 보아가면서 행동하려고 했는데 적의 교활한 태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석상선은 강화를 이루는 일에 힘을 썼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으니 선멸할 계책을 의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면 헛소문이 먼저 외적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점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문의 일을 하루바삐 서둘러 하는 것이 좋겠다. 구성의 행차가 여기서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제 겨우 사내간에 도착하였고 상사가 출발하였다는 말은 생각한데 필시 북경에 들어갔을 것이다. 중국은 필시 상사가 이미 외영을 탈출하였는데 왜 자문에 기재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자문은 조사를 잘 할 뿐인지 교묘히 꾸밀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오종도가 보낸 천문과 뜻으로 순무 아문의 자문을 만들고 이 자문으로 군문에 답할 것이며 또 이 두 가지의 뜻으로 주문의 본의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500명의 교사가 나온다는 말은 사림하지 않는다. 중국이 비록 후하기는 하나 저기 문정에 있는데 어느 겨울에 훈련한 후에 방어하겠는가. 이는 필시 상사가 외영을 탈출했다는 말이 있기 전에 보낸 자문일이라. 이러본다면 책봉의 일은 순조롭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중국은 필시 통사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배약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서 자문을 보니 통신사를 비록 강력히 요구하더라도 보내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필시 석상서의 말일 것이다. 하자 응남이 아뢰기를 석상서가 전에 말하기를 조선의 도리에 있어서는 의당 통신사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강력히 요구해 오면 보내는 것도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는 외인이 중국 사신을 모시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6역이 바다를 건넌 뒤로 세월이 오래되고 일이 몹시 산만하다. 아마도 군사를 증언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행장이 부산에 이른 것은 무슨 의도에서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행장과 현소 등은 모두 강화의 일을 성취하려 하는데 관백의 생각은 달리 바라는 바가 있어 중국의 물은 결과 세 가지 일은 이룰 수 없다고 하므로 흡족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엿보면서 수개월 동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들으니 대마도 및 모든 진영에 성대의 병위를 포진하였다고 하니 3, 4월에 수길이 크게 발병하여 곧장 중문으로 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는 가을인지 명년에 동병할지의 여부는 미리 짐작할 수 없거니와 지금 이미 5월이 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 그들의 의도가 밖으로는 책사를 막고자 하는 뜻을 보이면서도 달리 관망하는 바가 있어 그러는 것인가? 만약 침략을 획책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이처럼 지연시키는가 하자 노직이 아뢰기를 이는 관백과 행장의 뜻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또 송경락이 보낸 자문의 뜻은 다만 정사가 탈출하였다는 말을 들어 필시 우리나라의 인심이 동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니 선각은 아뢰기를 황신의 임무가 가볍지 않다고 할 만합니다. 한마디 말에 가겠다고 하고 곧장 호랑이 굴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백이 그로 인하여 믿게 되었고 중국 역시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황신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모든 적의 소식을 어디로 말미암아 듣겠습니까? 하고 누지가 아뢰기를 황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적세의 완급을 할 수 있으니 그 공이 과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두 수는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지 5년이나 되어 식량이 고갈되었으니 청병의 일을 중국이 비록 허락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사가 이미 탈출한 지 오래이다. 영상의 생각에는 중국에서 어떻게 조처할 것이라고 여기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봉사가 구차한 일이라고는 하나 이미 허락하였으니 중국은 필시 약속을 어길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가 비록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헌할 즈음에 반드시 우리나라의 도루를 격려할 것입니다. 그 패단도 염려할 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봉사를 만약 허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군사와 양식을 청하해도 좋으려니와 강화의 말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우리나라가 먼저 위배할 수는 없다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청병 한 가지를 지금 간절히 진달하더라도 사세가 쉽지 않을 것인데 만약 적의 형세가 치열해진 후에는 기회가 물러가 더욱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국사가 이와 같으니 믿을 것은 오직 책봉의 일인데 지금 이와 같으니 계책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전교의 뜻으로 자문의 내용을 조사한다면 두 가지의 뜻이 모두 받아들여져 청병과 책봉의 일이 함께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에 끝내 강화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곧바로 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먼저 봉사를 말하고 다음에 청병의 일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사는 발설할 수 없으나 적의 동태를 헤아릴 수 없으니 군사와 양식은 또한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일본의 계책을 보면 침략하고자 할 때는 거짓 안정을 보이고 안정하고자 하면 거짓 횡행의 뜻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청정이 경주에서 동병한 것은 필시 안정하려는 뜻에 쓰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송경락이 어느 지방에 있는가? 하자 숙하가 아뢰기를 지금 산해관에 있습니다. 소부신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경락이 10만의 군사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까닭을 들으니 말은 오랑캐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실은 왜적을 방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송경락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나는 그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아 반드시 큰일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정교가 지당하십니다. 사람을 등용하는 한 가지 일로 보더라도 차임되어 나오는 자가 모두 호대경, 신무룡의 유인이 모든 일이 이와 같다면 어찌 그들이 구제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말할 것도 없다. 옛 사람은 장수의 현부만 말하고 군사와 양식의 다소는 묻지 않았다. 그 장수된 사람이 미진하다면 어떻게 성사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대소 중국 관원들에 대해서 압록강 동쪽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양식으로 지공하는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양식의 지공뿐만이 아니라 뇌물까지 요구하여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매양 쇠마 한 필마다 주자 한 필씩을 징수하므로 고단한 백성들이 징태할 수 없으니 중국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로의 폐단은 분탕된 여러보다 극심합니다. 하고 쓱하는 아래기를 처음 대병이 나올 때에 신이 도차사원의 자격으로 그들을 만났는데 비록 천총 같은 자라도 다만 쌀 세대의 염장 약간을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그때 만약 지금처럼 독징하였다면 어떻게 견디었겠습니까? 하였다. 두 수가 아뢰기를 오 정도가 말하기를 만약 청병한다면 마땅히 절강의 군사를 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비록 우리나라에 와서 정토하였다고는 하나 평양의 승첩이 있은 후 지금까지 4년 동안 고생한 일은 모두 허사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처음 대병이 개성에 주둔하였을 때
군중에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대제독이 화가 나서 신을 불러 뜰에 꿇어앉히고 책망하기에 신이 울부짖으면서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였더니 제독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부하 장관들을 꾸짖기를 너희들이 서하에 가서 싸울 때는 한 달 동안 양식이 없었어도 오히려 회군하지 않았다. 지금은 양식이 떨어진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어찌 화를 내는가 하였습니다. 여러 장관들은 모두 뜰에 내려가 머리를 조아렸고 신도 또한 울면서 배사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유총병은 발거에 머물면서 민폐가 적지 않았고 지금까지 털끝만한 도움도 없었으니 허사라 이를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병력으로 부산의 위력을 섬멸함이 원 세조가 일본을 정벌함에 비할 바가 아니니 어찌 매우 어렵게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군량 마련이 극히 어려우니 필시 군사를 동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에 치고자 한다면 당당한 중국이 어찌 쉽지 않겠는가. 육로로 출병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군량을 운반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하여 토벌하면 가능할 것 같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외병은 이미 주인이 된 격이고 중국은 수천 리의 땅을 달려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군사는 지치고 양식이 떨어졌으니 그 주객의 형세가 다른지라 사세로 보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외정만 걱정이 될 뿐 아니라 누르하치도 틈을 엿보아 동병하고자 한지 오래였습니다. 행여 틈을 타고 난입한다면 또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문과 주문에 대한 일은 비변사의 의논하여 속히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고 이어 모화관에서 습진하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차관은이 아뢰기를 지난날 정원이 뇌진의 변으로 인해 널리 방문하고 구원할 뜻을 계달하여 이미 윤호를 받았으니 정원의 입장에서는 의당 즉시 양사를 불러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방치해두고 거행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헌부에 말하였는데 본원에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신들이 그 까닭을 이상히 여겨 오늘 아침에 사람을 시켜 물어본 후에야 비로소 명패를 내었으니 그 직무에 태만하고 대간을 멸시한 죄가 큽니다. 도승질은 한 부서의 장으로서 능히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색승질은 채차하고 도승질은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색승질을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본래 모여 의논한 결과 이 일은 대의로 말하면 의논거리가 되지 않겠으나 오늘날의 사세로 보면 의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6억의 자문만 있었기 때문에 완곡한 말로 거절하며 책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청하였는데 지금은 중국 사신이 스스로 자문을 보내 본부는 원운 세주로 귀국을 위해 멀리 거센 파도를 건너왔는데 하나의 배신을 아끼고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거절할 말이 없습니다. 또 병부의 뜻은 일을 완성하는 데 급급해서 한결같이 사신을 독촉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며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장이 나와 사신이 갑자기 바다를 건너게 되면 훗날 우리나라의 일은 더욱 난처하게 될 것이니 이 자문으로 인해 허락하여 사신의 행차에 딸려 보냄의 무방함만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곧 중의의 동일한 일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지난해 연중에서 한 제신이 성혼을 가리킨다. 화의의 말을 주장하기에 내가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신병이 되었다. 그런 드디어 벽에 쓰기를 100번 죽더라도 내 마음 찰석 같아 화친을 구하는 말 듣기고 싶지 않네. 어째 처음으로 그 말을 주창하여 대의를 무너뜨리고 삼군을 현혹시키는가 하였다. 이밖에 다른 말이 없으니 중의를 거쳐 조차하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양의정 유성년과 좌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13일에 배령하시겠다는 명을 내리셨는데 이는 성효의 지극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우가 내리고 민간의 농사일이 한창 바쁘니 기전의 백성들이 필시 이로 인해 농실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교량과 도루를 수치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대가가 머무는 곳의 지방관들이 어찌 무심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세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네로 우천이 계승되고 개인날이 몹시 적으니 혹시라도 거동하실 때 비로 인해 정지하게 되면 밀령만 허비하게 될 것. 또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천변이 복일한 후에 일어났는 데이겠습니까? 거둥으로선 정지하고 조용히 반성해야만 합니다. 되기 전에 배릉의 거둥은 반드시 봄과 가을에 하였으니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군나의 마음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주역을 강화했다. 참 잠깐 이 호민이 아뢰기를 대내와 가까운 곳에서 이처럼 내진의 병고가 있었는데 마침 수향할 때였습니다. 정원이 이 때문에 태묘 친향의 예를 청하였으니 이는 실로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었는데 정교하신 사연은 신자로서 삼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식된 자는 공경하며 효도하여 부모의 노여움을 풀어드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 스스로 부모를 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조정립이 아뢰기를 천변의 일함이 비록 무슨 일에 대한 응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천도와 인도는 한 가지 이치니 어찌 인정해서 벗어나겠습니까? 태미의 친향은 사람들이 모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고 호민이 아뢰기를 신라 때 교사를 삼가지 않았으므로 희생이 달아났는데 임금이 사람을 시켜 쫓아가 잡게 하여 한 여자를 얻었으니 그 이름은 화희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신이 말하기를 하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궤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백의의 사당에 벼락을 친 것은 숨겨진 사특함이 있었기 때문이며 신라 때 황룡탑에 세 차례 뇌변이 있었던 것은 지나치게 사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보면 하늘이 경계를 보임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일국 신민의 여망을 어찌 따르지 않았으며 하늘에 있는 열승의 영혼을 어찌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온이가 있는 바에 진실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호민이 아뢰기를 지난날 내진의 병고는 극히 비상한 일이라 신이 두려워하면서 지나치게 우려하였으나 일이 중대하여 머뭇거리며 감히 말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능과 정능을 봉심할 때 신이 어미의 상사로 신천 땅에 있었는데 그때 봉심한 신하가 신천을 지나며 사는 말을 들으니 여론절에 봉심하는데도 조금도 악취가 없으며 구더기도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괴이한 예입니다. 겨울철에 죽은 살신은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패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대개 수기가 이미 빠졌으므로 피골이 썩지 않아 말은 물건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 말이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 선능, 정능에서 살펴본 시신이 피부가 썩지 않았다고 하여 오래되지 않은 시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묘의 옥체는 평소 종기를 알아 침을 맞은 흔적이 있어 잠옷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노제 송찬이 그 의문점에 대해 의논할 즈음에 어떤 제신이 큰 소리로 제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의논은 드디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채찰사의 군관이 만약 공로를 바라는 마음을 먹고서 고총을 받다면 어찌 그 무덤 속에서 썩지 않은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겠습니까? 하니 그 시신은 내 침을 맞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맞은 흔적이 있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한 바이다. 그때 대신의 힘이 결정한 일인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대신에게 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행호군 최입이 문벌입이 전하였으나 문장을 일삼았다. 그러나 사체가 굴곡이 져서 세상에 쓰이기는 어려웠다. 상소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때이므로 군신이 함께 걱정하며 구제의 묘책을 다하고 있으니 비록 진과 같이 우매하고 천박한 사람이라도 어찌 구구한 식견과 사려가 없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오활하다고 자처하여 감히 나아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인데 마침 널리 방문하는 나를 만났으니 끝내 말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는데 하늘이 진실로 해치고자 아니하는데 그 누가 능히 해칠 것이며 진실로 스스로 칠 수 없게 된 나라를 누가 능히 치겠습니까? 신하가 진실로 망하는 방도로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고 백성이 진실로 임금과 더불어 함께 살 마음을 가진다면 누가 능히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해치고자 하고 해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경전을 상고해 보건대 인사의 상패에 대해서는 하늘이 그의 충정을 인도해 주었다. 하늘이 자신의 경계할 거울을 빼앗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더욱 간절한 것은 하늘이 밝게 강림하여 너가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며 너가 유력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이다.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는 천명이 집중되고 천명이 다했다. 휴명이 불상을 나타냄이 반드시 하늘에 근본하였다는 등 이런 류의 기록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더욱 완전한 것은 초나라가 오나라에 패했을 때 하늘이 초나라를 깨우쳐 가르친 것이니 환란이 오나라에 미친 것은 어느 날인가 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니 창현이 위에 있는 하늘이 그 위외로 징험하기를 마치 눈으로 환히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령 이와 같은 말은 모두 허탄하고 망령되어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그것이 과연 천인이 서로 더부하는 이치임을 안다면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 천성의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였는데도 하늘의 화복이 그 사이에 행한다고 이르지 않으니 진실로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이 그 부지런히 힘쓴 공로는 있어도 현연히 드러나는 과오는 없었는데 어찌하여 천심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망할 지경에 이른 지 5년이 되도록 능히 그 화를 변개하지 못합니까? 선유는 근독 한 가지 일로 하늘을 섬기는 일을 삼았는데 그 독자를 해석하기를 남이 알지 못하고 자신만이 홀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경에 남이 보지 않는 의식한 곳에서도 남이 보는 듯이 삼가고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도 항상 도리를 지킨다고 하였으니 신은 이 말을 드릴 뿐입니다. 나라를 칠 수 있고 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옛날 춘추 시대에 같은 때에도 열국이 엄명을 편안히 못하여 혹은 서로 원망하며 배반하고 혹은 서로 공벌하며 탈취하였으나 그 나라에는 이를 도모하는 신하 중에 후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인재가 있어 서로 더불어 엿보고 살피면서 주도 면밀하게 하였기 때문에 계책에 잘못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나라가 진나라를 배반하려 하자 계손 행보가 진나라를 배반할 수 없다고 논하면서 그 나라 신하가 화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고자 하자 포국이 노나라를 취할 수 없다고 관하면서 상하가 화목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나라를 엿봄에 있어 병식, 성지의 강약과 허실의 형세로 아니하고 그 신하와 상하의 화목을 살폈겠습니까? 옛 사람들이 심오한 의는 신이 감히 짐작하여 알 수 없으나 오직 거짓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조정에 편당을 지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칠 수 없는 강국이 되지 못하는 점이 어찌 없겠습니까? 비유컨대 마치 사람의 일신의 혈기가 고르지 못함으로써 나쁜 풍기가 파고들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나는 계손의 걱정이 전류에 있지 않고 소장 안에 있을까 염려낸다 하였습니다.
우리 전하의 탁월하신 연기와 용력으로서 비록 하루 동안이라도 저들에게 있는 걱정거리야 잊을 수 없겠지만 자신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영향 속에 있는 것이야 그 무엇을 그려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또 주역에 있으니 환괴의 육사효에 소인의 무리를 해산함이라 크게 길하다 했는데 주자의 본의에 위로는 구오를 받들어 민심이 흩어짐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아래로는 호응하는 당녀가 없어 능히 그 소인의 무리를 해산한다 하였으며 또 중부괴의 육사효에 마필이 없어지면 허물이 없으리라 하였는데 본의의 초효와 사효가 짝이 되나 사효가 초효를 끊어버리고 위를 따라 구오에게 신임을 받는다 하였으니 이 모두가 대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른 것입니다. 지금의 대신들이 혹시 이 뜻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신은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하가 망하는 방도로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전에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가난한 신하에게 상을 주고 나라가 망하려면 모책을 세우는 신하를 반드시 죽인다고 하였으니 가나여 이로운 점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또 상을 주어 권장하니 어느 사람인들 말하지 않겠으며 무슨 허물인들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나여 거스리는 점이 있을 경우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또 죽여서 징계하기까지 하니 어느 사람이 말할 수 있겠으며 어느 악행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나는 신하를 많이 죽인 것이 포악한 진나라만한 나라가 없었으나 가나는 자가 끊이지 않았으니 모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충신 의사가 차마 망하는 방도로 그 임금을 섬기는지 못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상을 주어 권하는 일은 없으나 또한 죽여서 징계하여 할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는 있지 않으니 오늘날의 신하들이 저 진나라 신하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진실로 덕의를 잃지 않으셨으니 실로 요순으로 우리 임금을 기대한다면 의당 직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황급한 시기에 조주하는 이들이 모두 살이 맞지 않고 물정에 흡족지 않은 것이 많은데 면전에서 직간하여 귀를 거스리게 하는 논란이 있단 말을 듣지 못하겠고 다만 면전에서 순종하고 물러나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습승만 많습니다. 그리하여 혹은 말하기를 이 일은 상이 듣기를 싫어한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이 일은 대신이 주력하는 바이니 말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어찌 망하는 방도로 우리 임금을 섬기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임금과 더불어 함께 살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주역의 태괴의 단사에 열도로서 백성들보다 솔선하면 백성들이 그 노고를 잊고 열도로서 어려운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해나가면 백성들이 그 죽음을 잊는다고 하였는데 선배들은 이 말을 우탕의 일에 해당시켰습니다. 비록 우탕 같은 성인의 의짐으로서 산을 타고 물을 다스리는 일에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고 동쪽 서쪽을 정벌하며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더불어 기뻐하였으니 이는 자신의 어육이 되는 처지에서 건져 다시 소생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들이 성을 쌓는데 노역하며 해변의 방에 노역하며 훈련에 노역하며 수송에 노역하고 있으니 모두가 적을 방비하는 일입니다. 처음 백성들이 적을 만나 그들의 예리한 칼에 죽었으니 그 참혹한 형상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외로이 남아있는 자는 그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영이 되지 않으면 자제가 됩니다. 용감한 자는 문심을 품고 나약한 자는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 누구인들 적을 방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역의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문득 원망하여 도망치는 자가 있더라. 심지어 차라리 적이 속히 와서 이 노역을 그만두게 하라는 말을 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이는 유독 이를 맡은 중의 신하들이 시행이 온당치 못한 때문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근본이 되는 경사도 지킬 계책이 없는 데다가 제도의 근무는 산성에 불과하니
노유를 이끌고 돌아갈 것이 못됨을 보고서 하루아침에 급변이 있으면 차례로 무너져 종전과 다름이 없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물력을 허비하며 적을 일소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거듭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비록 문왕이라도 따르지 않는 백성은 부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좌전에 민생이 순화하여 화합으로 순종하는지라 힘을 다해 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고 죽음으로 그 부족함을 돕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나열한 이 네 가지 조목이 비록 오활한 것 같으나 존망의 운명에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령께서는 살펴 시행하소서. 신이 이런 바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 의논을 드리는 것을 의뢰 유사에게 돌려버리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잘못을 따져 한 조각의 휴지로 만들기 때문에 신이 우선 이런 문제는 놔두고 대체를 먼저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에게 보내지 말고 성상께서 직접 유념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다행히 망령되다고 하여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진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라고 하였다.